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묻고 더블로 가. 이거 왜 이래? 내가 거길 어떻게 들어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모든 명대사들이 집결돼 있는 네. 하나의 작품. 모든 장면, 모든 시퀀스가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한국 영화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이 명작 2000년대 한국 영화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궁극의 엔터테인먼트 영화 타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뭐 가슴이 설레네요. 이 영화 타짜를 저희 호우 시절에서 다루게 되는 날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원호 씨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같아요. 저 이 영화는 네. 정말 20번 넘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영화를 저는 뭐 정말 많이 봤고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왜 뛰어요? 뭔가 해수 누나?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조승우 캐릭터가 더 가슴을 뛰게 해요. 고니. 네, 고니 캐릭터 주인공이죠. 네. 왜냐하면 이 영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화에서 고니가 타짜로서 최고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나오는 김윤석 씨가 연기하는 아귀보다 모자랍니다. 그 타짜 능력치로도.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기거든요. 그 고니가.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최동원 감독이 연출을 워낙 잘하셨고, 되게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마치 수채구멍처럼 그렇죠. 하나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서 다 치닫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네. 있는 그 느낌이 좋아서 이 영화를 되게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20번도 넘게 네. 이 영화를 본 음, 원호 씨가 그래서 타짜에 대한 네. 주발골, 네. 메인 발골을 맡아주셨는데 네. 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 타짜는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일단 뭐 큰 틀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잊으셨을 법한 네. 뭐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17년이라는 오래된 시간이 영화예요. 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뭐 하드웨어의 소개부터 아하. 찬찬히 한번 네. 드려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타짜 최동훈 감독님의 2006년작이고요. 정확하게는 2006년 9월 28일에 개봉해서 이때가 아마 추석 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대학교 다닐 때는 네, 그래서 연휴 특수를 노리고 개봉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관객 수가 685만 명이어서 이 영화의 위상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죠. 네, 물론 네. 많죠. 700만 명이니까 많은데 또 이 영화가 막 워낙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저는 한 1,500만 원 됐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느낌이고 주연 배우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유해진, 김윤석 등등 아주 뭐 기라성 같은 라인업이죠. 2004년 범죄 재구성이라는 영화로 뭔가 때깔이 다른 한국형 범죄 영화의 하나의 좀 전형을 보여줬었던 최동훈 감독이 두 번째로 내놓은 장편 영화였고요. 뭐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최동훈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의 재구성 때도 최동훈이 정말 각광을 받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오션스 11 뭐 이런 때거든요. 네, 네, 그 네.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가 맞아요. 뭐 그런 이제 케이퍼 무비라고 하죠. 네. 정말 막 마술처럼 사람의 그쵸. 이렇게 막 혼을 빼놓고 홀리는. 그런 영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거기에 근접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왔네.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최동훈 감독님이 설립하신 네. 그 영화사 이름도 케이퍼 필름인데 아하. 이제 대표님이랑 지금 부부 관계이시고 네, 뭐 그쵸. 그런 얘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해? 오션스 11 되겠는데?라고 하는 효시. 복선을 깔아줬고 결국에는 저는 그게 도둑들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의 또 엔터테인먼트 영화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던 그렇죠. 작품인데 좀 새삼스럽지만 영화의 줄거리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화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한국판 포커라고 할 수 있는 섰다 혹은 이제 도리지꼬땡이라고 하는 종목을 주종목으로 합니다. 조승우 씨가 연기하는 곤이라는 캐릭터가 김곤이라는 캐릭터가 가구 공장에서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 가구 공장에서 이제 박무석 일행이 벌이는 화투판에 끼어들어서 3년 동안 모아둔 돈을 한 번에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타짜들, 도박꾼들이 벌인 사기 도박판이었던 거예요. 공사를 당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박무석을 찾으러 나섰다가 우리의 평경장 백윤식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평경장에게 기술을 전수받고 동행하면서 고니 역시 엄청난 타짜로 거듭납니다. 평경장, 그러니까 백윤식 씨가 꼭 약간 이런 무슨 고수 같은 역할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 뭐 이런 데 맞아요. 쪽으로. 요 무렵 또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 평경장님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또 김혜수 씨 정마담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니는 평경장과 했던 약속, 너가 잃은 돈의 5배를 따면 화투를 그만두겠다라는 약속을 어기고 평경장과 결별을 하고 스승님을 떠나보내고 정마담과 함께 전문 도박꾼의 삶을 살기로 해요. 이후에 고니는 또 정마담과도 결별하고 이제 고광렬, 그 우리 유해진 씨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 도박을 치고 또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화란이를 만나고 이수경 씨죠. 또 무엇보다 모든 것의 첫 스타트에서 자기 돈을 잃게 했었던 박무석의 보스에 해당하는 곽철용 씨를 만나게 됩니다. 고니는 이 유명한 장면을 통해서 이제 곽철용한테 복수를 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곽철용의 부하가 이제 용해라고 하는 캐릭터가 분을 못 이기고 아귀한테 SOS를 쳐요. 또 그 아귀는 고광렬의 손목을 망가뜨리고 정마담을 매개로 해서 고니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결투,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아주 시퀀스가 완성이 그쵸. 되는 거죠. 여기에서 고니는 아귀보다 오히려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트릭을 가지고 아귀를 잡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마무리로 영화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김윤석 씨와 조승우 씨는 사실 연배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기 대결이 맞아요. 대단했고 이때의 김윤석은 지금보다 약간 살이 좀 덜 쪘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사실상 거의 무명 배우였었죠. 지금은 엄청 유명한 배우가 됐지만 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지만 네. 김윤석 씨가 타짜를 계기로 유명해졌죠. 맞아요. 타짜를 계기로 이 작품 명배우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막 이제 드라마에서 되게 좀 약간 푼수 같은 아저씨 캐릭터도 연기하시고 그쵸. 네. 뭐 그랬다가 이제 이 타짜를 계기로 정말 이 아귀 캐릭터가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최민식이 취화선이나 네. 뭐 파이란 같은 영화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점점 영화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지만 그 전에는 이제 서울의 달이 그렇죠. 최민식을 상징하던 맞아요. 배역이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그냥 껄렁껄렁한. 맞아. 또 사랑과 야망의 쿠숑 이런 그렇죠. 거. 그 정도였는데 맞아. 김윤석 씨도 사실 그랬죠. 음. 네. 그러다가 이 타짜라는 정말 아귀라는 인생 네. 캐릭터를 만나면서 맞아요. 김윤석 씨의 승승장구. 네, 추격자가 또 그 뒤에 있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한 네. 10년 정도 쩌렁쩌렁 그렇죠. 울리고 있는 배우가 됐죠. 10년 최근에는 넘게. 또 미성년이라고 하는 장편 영화를 본인이 연출하셨는데 연출하시기도 그 영화도 했고요. 굉장히 좋은 네. 영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참 되게 아주 보석 같은 우리 영화계 뭐 거물을 발견하게 된 작품이기도 해요. 그렇죠. 조셰프님은 이 영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최동훈 감독 영화가 뭐 암살이나 네, 타짜나 네. 뭐 도둑들 도둑들, 뭐 그리고 전우치. 뭐 범죄의 재구성 네, 이 영화들의 특징이 사실 각본 능력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뭐 전문적인 이야기로 전 잘 못하겠고 네네. 이 영화들의 특징이 딱 되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수식어를 그냥 하면 네. 쫀쫀해요. 맞아요. 네, 이분의 영화는 좀 쫀쫀하다. 그 음. 쫀쫀해지는 재미가 그렇다고 막 힘들진 않고 네, 되게 오락성을 그렇죠. 전제한 상태에서 어, 긴장도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로 즐기는 영화를 음. 잘 만드시는 분이다. 맞아요. 엔터테인먼트의 정말 네. 끝판왕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살이라는 영화가 네. 최동훈의 금자탑이고 아하.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이상의 엔터테인먼트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거기다가 이제 역사 얘기까지 엮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암살 참 재밌게 봤었는데 네, 네. 저도 그래서 이 최동훈이라는 감독의 영화는 네. 어느 정도 믿고 볼 수 있다. 썼죠. 원래 그랬었죠. 뭐 믿고 볼 수 네, 있다라는 지금까지도 네, 어느 맞아요. 정도의 신뢰가 있는 감독이다라고 네. 생각을 이번에 해요. 뭐 외계인 1편 때문에 조금 이제 네. 한번 뭐 조금 이제 뭐 사실 전 안 음. 봤는데 아직 네. 외계인을. 근데 음. 또 보신 분들은 네. 그게 최동훈이어서 실망스러운 거지. 그치. 일반적인 영화로 따지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더 나오면 좀 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영화계 최동훈은 정말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좀 많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네, 네. 그런 마음도 있는데 타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었어요. 저 네. 그때 누나랑 하하. 심야 영화로 이제 누님 한번 모시고 싶어요. 자주 등장하시는데. 네, 저희 누나랑 저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데
강남역에 있는 그 당시에 시너스지 극장 기억하세요? 시너스지라는 브랜드가 이제 메가박스로 알죠. 네. 흡수되기 전에 시너스지 극장에서 요 영화를 보고 와 그때도 이미 한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섰다의 룰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네, 근데 그래도 모르고도 잘 볼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와, 한동안 정말 이 영화에 좀 빠져 살았던 그런 기억이 또 나요. 이제 이 영화에 또 원작이 있다 보니까 네. 원작 만화도 좀 찾아서 보고 네. 뭐 이제 이렇게 완결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네.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예전에 저도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네. 즈음에 타짜를 1, 2, 3, 4를 아마 다 봤던 것 같아요. 5, 만화를요? 만화를 다 봤던 것 같고 그 아마 2인가 신의 손? 쓰리인가까지를 네. 그 허영만 화백이 김세영이라는 스토리 네. 작가랑 같이 했었고 맞아요. 그러다 또 아마 결별을 했었을 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스토리 작가가 함께 했었던 네. 타짜 1은 타짜 시리즈 중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이 그쵸. 아닐까 싶습니다. 지리산 작두라고 네, 하는 이 원작이 타짜 1편, 영화 1편의 원작이기도 한데 네. 만화 시리즈 중에 이 지리산 작두 편이 가장 짧고 네. 가장 또 그야말로 쫀쫀하게 구성되어 네.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만화는 근데 1, 2가 더 재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그렇구나.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영화는 네, 타짜가 그 다음에도 계속 시리즈가 나왔지만 네. 이제 그- 디크레센도죠. 이제 네, 계속 그렇죠. 좀, 네. 네, 첫 번째 작품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명성은. 전 개인적으로는 타짜 2 네. 그 최승현 씨랑 신세경 씨 나온 네. 그 강영- 타짜 2인가요? 네네. 3가 아니라? 2예요, 그게. 타짜 2인가요? 3가 이제 최근에 박정민 씨 나온 네, 그건 정말 네. 최근이었죠. 네, 한, 네, 네. 한 3, 4년 됐나요? 아, 네. 유승범 씨 나오시고. 네. 근데 타짜 2는 2014년경에 네. 최승현 탑이죠. 그다음에 신세경, 이한이 이런 라인업인데 맞아요. 뭐 자세히 보면 이동희 씨도 나오고 네, 뭐 네. 김윤석, 유해진도 또 나오고.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 강영철 감독이 타짜 2 신의 손도 네. 상당히 전 좋아하는 네. 작품이에요. 네. 근데 조금 워낙에 타짜 1이 그 쫀쫀했었죠. 예, 워낙 그 위상이 높다 보니까 네. 거기에 비해 좀 이제 못 미쳤다는 거지. 음. 타짜 2까지는 저는 상당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3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음. 많이 좀 이렇게 저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타짜의 팬으로서 3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 아직까지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박정민 씨를 상당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봤고 네. 다 재밌었다. 아 괜찮았다. 네, 저는 왜냐면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딱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타짜 같은 오락 영화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바가 또 엄청나게 또 크진 않아서 아 그렇죠. 그래서 요 전형을 가져가면 음. 그리고 워낙 원작 만화가 네. 이게 한계가 되기도 하지만 네. 대신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막 폭망하기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만화를 보시면 근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원작 얘기가 나와서 이 영화의 원작 타짜 1부 지리산 작두 얘기도 하면 오늘 에피소드 요 내용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아까 조시프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허영만 화백의 만화고요. 김세영 작가님이 글을 쓰신 지리산 작두라는 이제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고니, 고강렬, 아귀, 짝귀, 정마담 등등 기본적인 인물 구성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허영만 월드와 최동원 월드가 좀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일단 시대 배경이 좀 달라요. 그 최동원 감독이 1971년생이시다 보니까 요 영화는 본인 세대에 맞게 이제 고니를 맞춰가지고 각색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전 이 각색 부분이 또 이 최동원의 천재성을 좀 알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만화 원작에서 고니는 1930년대 말에 출생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 비하면 영화에서 조승우 씨는 거의 뭐 그 아들 세대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만화와 영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포인트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화 타짜와 영화 타짜는 좀 다른 작품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동원 씨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꿨기 때문에 네. 감독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만화 타짜는 집단 속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의 집단이라는 것은 국가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 만화 타짜에서 주인공 고니의 형이 6.25 전쟁 도중에 국군으로 오인을 받아서 사살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고니가 이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죄책감, 네. 또 형의 죽음을 뒤로 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음. 트라우마를 평생 동안 안고 살게 된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니의 내면에서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우는 부분인데 요 내용은 사실 영화에서는 아예 생략이 돼 있어요. 아하. 그렇죠. 또 만화에서 고니가 누나의 돈을 이제 도박에 탕진하면서 도박 기술을 더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영화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만화에서는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누나를 찾아갔을 때 누나가 이미 존재하지 않고 뭔가 이제 좀 더 누나의 삶이 더 팔자가 기구해져 있는 음흠. 그런 어떤 저주 같은 상황 같은 게 좀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주요 인물들을 보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만화 원작은 주요 인물들을 특정 지역이랑 연결을 짓고 있더라고요. 네. 뭐 영화에도 나온 표현인데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기 아하. 이런 표현이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또 평경장은 이북 출신으로 월남한 네. 인물이지만 이제 본거지 활동 본거지는 대전으로 나와요. 네. 또 반면에 정마담은 광주 광역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물로 만화에서는 그려져요. 근데 영화에서는 부산으로 나오죠.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건 고니의 출신이에요. 고니는 어디 음. 출신이냐? 영화에서는 이제 전북 남원 출신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만화 제목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리산 작두. 음흠. 지리산 작두가 이제 고니의 별명이거든요. 네. 그 만화에서 빨치산 이제 이런 얘기들도 네, 만화에서 네, 네. 그려지는데 또 빨치산의 활동 근거지도 지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출신인 거예요. 고니가 아, 지리산 출신인 예, 거예요. 예. 근데 지리산이 뭐죠? 이 조영남 선생님께서 노래하신 것처럼 전라도와 경상도를 그쵸. 가로지르는 구역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고니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대표되는 또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귀로 대표되는 이 한국 현대사의 갈등 구조를 곧 중간에 서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을 초월해 나가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만화는 개인이 떠안고 있는 어떤 시대의 굴레, 집단의 비극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군분투를 다루고 있는 게 이 만화의 주제의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화의 주된 갈등 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고니의 개인적인 복수예요. 이거는 네. 집단 속의 개인이라기보다는 고니의 자아 실현이 더 강조돼 있다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음. 이게 바로 허영만과 최동훈의 세계관의 차이라고 전 본다는 아, 거예요. 뭐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 평경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 또 친구 고광렬을 다치게 한 거에 대한 복수, 또 사랑하는 사람 화란이를 지키기 위한 어떤 분투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최동훈 감독의 또 다른 명작인 도둑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김윤석 씨 대사인데 도둑들에도 김윤석 씨가 나오니까 남자는 사랑 반 의리 반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의 이제 그 세계관 자체가 이런 것 네. 같아요. 남자는 사랑 반 의리 반이지. 요 대사가 향하고 있는 사실은 화살표 끝부분이 바로 이 영화 타짜의 조승우 씨 곤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 허영만과 최동훈의 월드를 네, 비교해서 네, 나름 그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제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수긍이 가는 측면이 많았고 음. 그래서 뭐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네. 좀 더 세대가 가깝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영화 쪽이 좀 더 매력 있는 훨씬 더 매력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타짜가 진짜 잘 만든 영화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극복한 거죠. 이 만화책은 어쨌든 아무리 짧게 나와도 몇 권이 되고 서사를 부여하기가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쵸. 용이한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응용해서 네. 아주 쫀쫀하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2시간 한 3, 40분 되잖아요, 이 영화도. 네네. 꽤 긴 시간을 그렇죠. 계속해서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구성해 나간다는 거는 네. 영화가 정말 상당히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나 허영만 씨 역시도 네. 대작가시죠. 정말 정말. 대작가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네. 이분이 제가 9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네. 때도 그때도 이미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쵸. 나라라 슈퍼보드 이런 거. 사실 그때도 이미 늙은 작가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막 일본 만화 보고 이랬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거 봤었는데 네. 우리나라 만화가 하면 저 어릴 때 들어봤었던 그 만화 작가는 네. 뭐 김성모도 있었지만 네. 저희한테는 김성모는 사실 좀 너무 어른 만화였고. 네. 근데 뭐 럭키짱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쵸, 학원물로. 그쵸. 근데 네네. 허영만 그러니까 이현세랑 허영만이 우리나라 만화에선 최고봉 아니야? 약간 요렇게 그냥 그쵸. 가라사대처럼 들었죠. 음. 그냥 대표적인. 네. 그렇지만 그들의 작품은 보지 못하다가 네. 허영만 씨가 참 대단한 게 90년대 후반에 아마 비트도 허영만 씨의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대단한 분이에요, 네. 진짜. 비트가 영화화가 됐고 네. 그 이후에 뭐 타짜, 뭐 음. 식객 뭐 이러면서 이분의 꼴, 미스터 큐 이런 네, 거. 이분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비주얼화되면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정말 대단한 네. 물론 이분도 역시 당연히 뭐 흑역사가 있죠. 뭐 그리고 뭐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허영만 작가가 또 작품에서 워낙 네. 본인의 세계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허영만 네. 특유의 나는 옳고 어. 너는 그르다
라는 식의 어떤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맞다라는 어찌 보면 그 옛날 어르신들의 네. 약간 꼰 마인드. 네, 꽃 마인드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만 작가는 네. 굉장히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뭐 거의 언론인이야 이거는. 네. 물론 꼴이라는 작품도 그것 때문에 좀 논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만 되게 좀 편향된 의식을 좀 보여준다. 보여주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 뭐 많이는 안 봤고 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자료 수집해서 네. 방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서사를 넘어서 역사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타짜 역시도 우리가 조정래 작가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게 조정래 작가 딱 하면 나타나는 작품들은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아닙니까? 그렇죠. 그 3부작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세계관인데 네. 한국의 현대사를 그냥 쭉 다뤄낸 거잖아요. 네네. 허영만에게 타짜도 그런 형태인 거고 허영만에게 식객도 조선의 음식들을 한번 제대로 정리하겠다.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상당히 장인의 관점, 그렇죠. 그건 진짜 작가주의가 있다. 장인 정신이죠. 네. 진짜 그건 내가 한번 집대성 해보겠다. 굉장히 뭐 의미가 있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작가들이 삼국지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그렇죠. 그런 아주 일대 결전을 스스로 벌이는 거죠.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제 뭐 작가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리스펙을 받으실 리스펙 만한. 받기에 충분하고 네. 진짜 작가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랑할 수 있는 작가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타짜의 뭐 기본 틀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드려봤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약간 이 작품의 캐릭터 네. 또 이 작품의 여러 가지 매력 또 전 사실 이 마지막 장면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작품의 백미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타짜 얘기를 좀 매듭을 지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